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심층면접,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양대학교 면접은, 의대 면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면접은 MMI 형식의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MI라는 것도 되게 모호하죠. 모든 면접에다 심층면접, MMI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일반적으로 MMI 면접이다 그럼 뭐 서울대학교 면접이나 울산대학교 면접들처럼 적어도 4개나 5개의 방에서 각 반당 10분 정도 이상씩 평균적으로 한 60분 정도나 50% 이상의 시간대를 다중 미니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MMI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MMI 면접의 시간들이 어떤 대학들은 20분이나 30분 정도 진행하는 경우들도 MMI 또는 뭐 스몰 MMI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대 면접은 그냥 MMI 면접이라고도 얘기해요. 다중 미니 면접, 방이 꼭 4개가 아니더라도 2개의 방에서 상황 면접 진행하고 제출서에 대한 면접 진행한다. 그럼 결국은 다중 미니 면접이니까 MMI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면접은 보통 5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학교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성균관대, 경북대, 계명대, 조선대, 인제대, 울산대, 부산대나 한림대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면접의 유형이 가장 독특한 학교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죠. 얘네는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대학과 섞어서 수업하기가 불가능하고 논술형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면접의 난이도나 면접의 준비 정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건 건양대학교인데, 건양대학교는 공통질문 면접이에요. 보통 20분이나 30분 정도로 해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공통지시문 면접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활용하죠. 자기소개서도 반영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 100%이기 때문에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공통질문을 통해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면접의 유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개별 면접과 공통질문을 병행하는 경우들, 개별 질문이라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개별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통질문이 따로 지는 경우죠. 공통질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동일한 질문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제시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비교평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공통질문만 했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학교 활동에 대한 충실도라든가 학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었던 내용, 또는 세특에 기재되었던 내용, 또는 수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 인해서 서류의 진실성 여부라든가 학습의 충실도라든가 또는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는 그냥 제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죠. 공통지시문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은 면접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연세대, 고려대 면접 그리고 나머지 대학 면접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대학교의 원서를 쓰잖아요. 뭐 하나의 대학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의 면서를 쓰다 보면, 내가 건양대를 원서를 쓰신 분들이 건양대만 쓴 건 아니거든요. 건양대를 쓰시면서 뭐 동국대, 경주를 쓸 수도 있고 원광대를 쓸 수도 있고 단대천안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조선대, 인제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포괄하여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같이 그룹 수업이 좀 어려운 경우는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면접의 유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건양대학교는 사실 선발 인원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전형의 방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가 없는
자, 일반 학생 면접 전형과 지역 인재 면접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일반 학생 최저 전형과 지역 인재 최저 전형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 바로 일반 학생 면접 전형과 지역 인재 면접 전형 두 개의 전형이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은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이 수능 이후에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5일,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5일인데 1단계 배수는 5배수 정도 되죠. 경쟁률이 20대 1이다라고 했었을 때 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면접이 매우 짧아요. 그렇죠?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그런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5명이나 10명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사실상 건양대학교 의대 반으로 면접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학생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5명을 뽑잖아요. 여기다 5배수라고 하면 25명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학생을 만약에 10명을 모아놓고 2개 반씩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논술과 다르게 면접은 직접 말을 하잖아요. 논술은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 글을 오픈하지 않는 이상 학생의 학업 정도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근데 면접은 직접 제시문을 받아서 구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수준 차이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위축이 되죠. 혹시 내가 말을 잘해도 문제고 말을 잘 못해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학생들끼리 경쟁이 되게 심하고 가지고 있는 학생의 역량 자체가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룹 수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 인원의 수업들은 그냥 개별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수업, 자, 12월 10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면접이 12월 12일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면접을 진행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그러겠죠.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이 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면접을 준비하시겠죠. 1단계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 이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꼭 내가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만 6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쪽에 원서를 쓰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의 원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일찍 조금씩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신 1단계 여부를 확인하시고 면접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셨다가 1단계 발표 나고 나면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진행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2022학년도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5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20대 1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서는 10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서 6.6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이겠죠. 10명 모집에 298명이 지원해서 29.80대 1.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은 10명 모집에 173명이 지원해서 17.30대 1이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의 경쟁률이 더 높죠. 경쟁률은 높지만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첫 번째는 수능 체제 미반영 학생들이 늘겠죠. 아마도 대부분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30%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보다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잘 봤었을 때를 생각하는 원서 지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들은 볼 때는 경쟁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들, 면접 전형들의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지금 보시면은 2021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지역 면접 전형에서 5명을 뽑고 일반 최저 전형에서 14명, 지역 최저에서 15명을 뽑는데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된 것은 일반 최저 전형에서 14명을 선발하다가 1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인원만큼이 일반 면접 전형에 5명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다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지역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1.02 정도의 성적, 그 다음에 평균 85%가 1.03, 최저 점수가 1.05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 최저 같은 경우는 1.10 정도, 그 다음에 85%가 1.33, 최저 점수가 1.33 정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와 85% 최저로 가면서 점수 구간이 꽤 넓어지는 거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되어진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일반 면접이나 지역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건양대학교의 면접은 인성에서 30%, 발전 가능성 40%, 전공 적합성이 30%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70% 비중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면접은 면접 준비실에서 면접 준비 자료 탐독 및 답변 준비 후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면접실이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면접실은 전년도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3개의 면접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성, 발전 가능성 A, 발전 가능성 B. 그럼 각 면접실당 우리가 답변 시간이나 준비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고려되어지면 약 3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 소요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 이상을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단계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많죠. 물론 수능 전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일정이 바쁠 것 같진 않은데 약 3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 건 뭐냐면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이 80%의 면접 반영 비율이 20%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 대학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실질 반영률을 보면 1단계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80%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61.5%다. 그리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은 38.5%다. 결국은 뭐냐면 면접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의미죠. 면접의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면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양대학교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원서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건양대학교는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너희가 면접만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1단계 5배수 통과하고 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건양대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유형,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통 제시문 면접의 3단계 면접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면접의 중요성이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양대학교의 전형의 방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100%거든요. 학생부 교과 100%면 내신 100%로 선발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신이 100%라고 해서 내신을 점수로 다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내신은 구간 점수로 반영하는 거예요. 구간 점수로. 다시 말하면 1.11, 1.12, 1.13, 1.14가 다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구간 변환 점수가 100점, 2등급의 구간 점수가 98점, 3등급의 구간 점수가 96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점수의 중복 합격자가 많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만으로는 중복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를 줄 때 보통 1등급 100점, 2등급인 점수가 95점이거나 90점의 점수를 줘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간격이 좀 먼데, 지금 보면 건양대학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자체가 100점과 98점이고 또 이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23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1.5678 이런 분들이 여기를 잘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야 되는 전형이다 라는 것을 아셨을 거고, 아마도 내신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에 쓰셨을 것 같고, 내신에 강점이 있지만 수능 최저가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만으로는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건양대학교의 동점자 처리 기준이에요.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 1번이 뭐냐면 면접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예요. 동점자 처리 기준 2번도 뭐냐면 면접고사에서 발전 가능성의 성적이 우수한 자예요. 동점 처리 기준 3번이 뭐냐면 면접고사 적성, 전공 적합성의 성적이 우수한 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정 정도의 성적이 되어지는 학생들을 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다 뭐로 뽑는다고 볼 수 있냐면 그냥 면접으로 뽑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되게 큰 학교다. 이런 점들은 뭐에서 확신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실질 반영비를 봤었을 때 면접의 반영비율이 38.5%라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환 점수의 1등급과 2등급의 구간 점수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양대학교 학생부 반영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을 이수한 전 과목 반영하고,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최고 2개의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잘 본 과목만 대부분 다 반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일정 단위에서 일정 범위에서 성적이 동일한 점수대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점자 처리 기준이 1번, 2번, 3번이 다 면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큰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양대학교의 면접의 유형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시게 되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인성 문제가 주어져요. 인성 문제가 1번, 2번, 3번 3개 문항이 주어졌는데, 입학한다면 건양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 학창시절과 의사가 된 후로 나누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상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본인의 약점을 극복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고, 아마 이런 질문들은 2021학년도의 기출문제가 아니라 2022학년도 동일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뻔한 질문은 바로 뭐냐면 지원 동기, 두 번째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해봐라,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묻고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좀 생각하시고 질문 문항을 만드시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 하나 말씀을 드리면 1번 문항 같은 경우 있죠. 건양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 학창시절과 의사가 된 후로 나누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봐라. 이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저는 건양대를 위해서, 건양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건양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양대를 위하여, 이 얘기로 모든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첫 번째는 모든 학생들, 다른 학생의 답변 내용과 차이점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건양대에 충성을 하겠다, 건양대는 최고다, 이 얘기만 늘어놓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질문의 내용은 이러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바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나는 건양대에 합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의 학습 과정과 어떤 활동을 충실히 진행해 왔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학습과 활동이 건양대에 합격하고 난 후에 어떠한 연구로 발전되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의사가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일종의 학습과 노력의 과정, 그 다음에 입학 후의 학업 과정, 그 다음에 이후의 진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건양대의 관점에서 건양대를 위한, 건양대의 어떤 의사상이라든가 건양대의 인재상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좋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B번에서는 이제 발전 가능성 A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골수 이식에 필요한 자녀는 자, 골수 이식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체외 수정을 통해서 적절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동생을 임신하려고 한다 라고 했고, 주 질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가 질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또는 반대 입장에서 상대를 설득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런 걸 일종의 상황 지시 면접이라고 하고, 이러한 유형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면접들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질문들은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학생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논리와 설득 내용 안에 생명과학이나 의학적 지식에 대한 타당성, 논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B. 질문은 지금까지 동아리 또는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이나 교과 이외의 비교과 활동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죠. 자,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교과 이외의 비교과 활동을 해본 적이 있냐? 라고 묻고 있고, 추적 질문으로서는 그 경험이 무엇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나? 두 번째는 상황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네 번째는 그에 따라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묻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추가적인 질문 내용들이 이 질문 내용에서 내가 말해야 되는 바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자율동아리 했다.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 활동 내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한 일을 수행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이 내용들은 결국은 건양대학교의 면접 특징 또는 전형의 특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거나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면접을 통해서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 자기소개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나 학생부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대한 걸 준비하셔야 되냐면 기출 유형의 면접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대응하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면접 중에서 준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지는 파트는 어디냐면 발전 가능성 A, 이 부분이 가장 면접에서 준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질문은 상황지시 면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지시와 또는 의학이나 시사 이슈에 대한 전공적 지식들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반영 비율이 40%로 반영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면접 전체 성적에서도 두 번째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요. 결국은 면접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발전 가능성 상황 제시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첫 번째는 면접 전형은 10월 15일 날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1차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이퍼 리뷰에 예약하셔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수업입니다. 그룹 수업이 진행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원에 오셔서 방문해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수능 이후에 면접 수업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건양대학교하고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과 같이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1대2 수업이 진행이 되는 방식이 있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도 수능 이후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다른 데는 다른 학원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면접은 학생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그룹 수업이 보통 한 반에 4명이나 5명 정도밖에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 또 강의실,
또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면접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고, 혹시라도 예약하셨는데 수업을 안 들으시게 되어진다는 분들은 예약금은 전액 다 환불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이제 급한 면접은 면접 전형이죠. 이런 면접 전형은 수능 전에 진행하는 면접이고, 1차 발표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준비하시면 되고, 1차 발표 이후에 진행하시겠다라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